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 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서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입니다. 이 상가는 감정을 받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저희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지만 의뢰인은 당장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해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습니다.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고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. 감정평가는 저희가 의뢰한 두 곳과 세무서에서 의뢰한 두 곳에서 이루어졌고 네 곳 평가 금액을 평균하여 약 53억 원으로 증여평가 금액이 산정됐습니다. 세무서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가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보다 약 4억 원 정도 높았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네 곳 평가 금액을 평균한 53억 원으로 세금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첫째,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가 많이 나면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%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%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. 이 사례에서 당초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은 약 9억 원이었는데 감정평가로 계산한 세액은 약 21억 원입니다. 추가로 세금을 12억 원 납부해야 했습니다. 둘째,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세무서에서 의뢰한 감정평가한 금액과 저희가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습니다. 이번 사례에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이 약 4억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. 실제 세금은 약 2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.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를 했다면 2억 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위 사례에서는 4억 원 차이가 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억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 꼬마빌딩 상속증여 시 처음부터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 셋째, 가산세는 없다는 점입니다. 세무서에서 감정평가하여 추가 납부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. 위 사례처럼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도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세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.